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이경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뭐 재밌는 주제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방송 장경지 TV 첫 회 방송했을 때 1, 2회를 전부 다 사도광산 관련해서 그랬죠. 아마 방송을 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사도광산 관련해서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아, 예. 네. 며칠 전에 보도가 네, 됐죠. 일본에서 우리나라는 어. 참석하지 않고요. 일본에서 약속을 어겼다, 뭐 이런 의미, 그런 보도가 좀 나온 것 같았어요. 근데 일본에서 약속을 어겼다. 음. 어긴 거 맞아요. 이게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내용을 얘기할 텐데 이따가 어긴 거 맞지만 그러면 국가 대 국가 차원으로서 뭔가 그 반박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겼는 건지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 일본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무례하게 할 수 있는 건지를 우리가 이제 근거에 팩트의 근거에서 조목조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광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원초적인 분노가 있는 것이 그곳에서 고생하시다가 햇볕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사도광산에서요 강제 노역 당하신 분이 150명이 아니고 1,500명이 넘어요. 아, 네. 제가- 유가족이 지금 한 5가족밖에 남지 않았나 그래요. 이게 사도광산 이게 다들 그냥 광산이라고 생각하니까 별 큰 느낌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 간이 좀 크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폐쇄공포증 때문에. 그리고 되게 더워요. 그래서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곳인데 그 안에서 12시간 이상씩 노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내가 선택해서 돈을 벌러 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의사에 관계없이 끌려간 것이냐. 근데 우리는 지금 사도광산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유가족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후자잖아요. 끌려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끌려가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꼭 짚어야 됩니다.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일제시대 때부터 대우받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상당수 친일파들은 자신들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도 그렇게 고통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자존심 상한다 뿐이지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감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맞아요. 과거에 윤석열이 일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어떻게 묘사했는지 우리는 또 알고 있죠. 마치 뭔가 우리나라 미개하고 일본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묘사를 한 적이 있었고 윤석열의 아버지가 왜 일본 1호 장학생이 됐는 건지 그것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죠. 네. 자, 근데 이 일을 뭐 아무리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나 또는 뭐 가족적인 어떤 가족사나 뭐 다 좋아.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호구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가란 표현은 윤석열을 대하는 3인칭 대명사, 예, 인칭 예. 대명사가 됐기 때문에 아니 지가 가족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진 것과 그러니까 지가 대통령이 된 거하고는 입장이 아예 다르잖아요. 달라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전합니다. 네. 완전히 이런 호구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바보 취급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도 가서도 야, 왕따 당한 거 보셨어요? 막 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온 거 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호구는 호구대로 잡히고 바보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과의 그 관계에서도 사실상 또 그 호구의 바보의 그래서 또 사고를 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 혼자 사고 치는 건 상관없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되냐고요. 국격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것이고요. 예. 눈 뜨고 코 베인 걸 이런 거 보고 눈 뜨고 코 베였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오늘 그래서 사도광산 추도시 그리고 네. 현재 지금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추가적인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작업. 그렇죠. 네,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국제호구, 국제바보, 윤석열 또 사고 쳤다. 네. 일본의 눈 뜨고 코 베었다. 눈 뜨고 코 베었다 이 얘기를 하려니까 좀 짜증이 나는데. 이거 눈 뜨고 코 베었다라는 표현을 되게 그래도 좀 점잖게 하신 것 같아요. 어. 눈 뜨고 코 베었다란 말 외에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도 않아요, 이제는. 자, 진짜로. 참 답답하네요. 자,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도광산과 관련해가지고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보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군함도 때 당하고도 또 당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요. 군함도를 그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일본이 등재시키고자 노력했을 때 네. 군함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 그때 당시 이제 조선 국민들이 강제 노역을 당한 거였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강제 동원, 강제 노역 당한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렇게 유네스코 얘기했죠. 등재 전에는 강제 노역 당한 거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등재가 되고 난 다음엔 아예 말을 바꿨습니다. 네.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인정하겠다라고 하면서 군함도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풀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했어. 그때는 이제 유네스코 등재하는 거니까 그 남아 있는 서류들은 이제 네. 영어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 역사를 전부 다 우리가 알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뭐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뭐 그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 전체 그러니까 강제동원 인정하겠다 그랬는데 하지 않았었어요. 네, 뭐 역사를 싹 그냥 삭제해 버렸더라고요. 등재 이유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네.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무슨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5년이나 지나서 2020년도에 어디에? 도쿄에 한참 떨어진 도쿄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네. 곳에. 근데 인권 침해 사실은 또 누락한 채. 네, 그런 식으로 역사 왜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군함도 때 그렇게 당하고도 사도광산도 뭔가 약속하겠다, 뭐 받아내겠다 전제 조건이 여러 개 있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만장일치 유네스코 이제 그 문화유산 뭐 위원회요. 거기에 21개국 중에서 대한민국까지 천상에서 만장일치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조금씩 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봤는데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그러면 이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응축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뺀 것도 뺀 거지만 오히려 이 당시 조선인들을 동원한 게 적법했다. 오히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그 화면이 좀 지나갔는데 그때 2015년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일본 국민 여기 보시면은 국민의 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기 뭐 조건에 강제로 노역하였으면 이렇게 인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나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인권 침해 사실을 아예 누락한 걸 뿐만 아니고요.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 군함도 조선이 동원 적법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히려. 적법하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은 군함도가 유네스코 등재 전이었고 지금은 등재되자마자 조선인 동원 적법성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적법하다만 한 게 아니고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자료 또 내놓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 검사들 하는 짓이 참 비슷해요. 얘네들 하는 짓이. 일본 또 윤석열이 그 만들어 놓은 또 그 인칭 대명사 같은 거죠. 그 일본 새끼들 새끼 그러니까 보면은 검사들이나 일본 네. 새끼나 똑같다. 자백을 하면은 뭐 다 해주겠다라고 막 얘기를 한대. 그래서 막 이제 거기 홀라당 넘어가서 자백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오리발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국가가 없었는데 일본은 여전히 2015년도에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검사들이 특히 뭐가 문제냐면 고래 놓고서는 이거는 당연한 거다. 나는 검사고 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사고방식은 애시당초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아니 그러면 2024년도 우리가 일본한테 힘이 약해갖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도 윤석열은 우리가 일본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나. 어, 아유. 그 사람들을 뭐 반일 종족주의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여전히 약소국이라고 생각을 해.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일본을 앞질렀잖아요. 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일본 앞질렀고 문화적으로나 국제 영향력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강한데 계속 우리는 여전히 약소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이 것 사람,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약소국이니까 일본한테 지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제가 유치한 것이 이제 지난 첫 방송 때 이거 관련된 예전에 이제 첫 방송 몇 달 전 8월 달에 첫 방송했었죠. 그때 그러니까 잔존 일본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일본인이니까 가능한 생각을 네, 하고 그러니까 있는 이제 거죠. 일본인들 전체가 다 나쁜 거는 아닌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잔존 일본인들의 후예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적법성을 갑자기 강조하기 시작했고 차별도 하지 않았다. 조선인과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내놓은 저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군함도에서 조선인이 받은 월급 봉투입니다. 아, 강제 노역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자, 본인들이 지원해서 온 거고 차별하지 않았어. 우리는 이렇게 월급 봉투도 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월급 봉투까지 이렇게 여기 이 사진 이거군요. 네. 예, 조선인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월급 밑에 보면은 이 사진이 월급 봉투 사진이군요. 네네. 월급 봉투를 보여주면 돈도 줬잖아. 그것이 일본이 그거 증거 자료로 내놓은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강제 노역이 있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등재되고 나니까 군함도 얘기입니다. 지금 2015년도 군함도가 등재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나니까 저런 식으로 입장을 싹 바꿨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당했죠. 그런데 이번에 사도광산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이번에 진짜 오지게 호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당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속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당하는 거는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 7월에요. 그러니까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 등재 대한민국이 찬성했던 이유가 찬성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방산 현장에 강제징용 관련 전시관을 설치하겠다. 현장에 설치하겠다예요. 이번에 그 향토박물관처럼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등재된 문화유산 내 현장에 그 전시박물관을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미 안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기숙사터에 설명하는 팻말을 설치하겠다. 근데 우리가 8월 달에 방송했지만 노동자들 터가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에 등재된 바깥에 있으면서 그건 쏙 한참 뺐죠. 예, 가야 되는. 거기는 쏙 뺐죠. 바깥에 있으면서 그 코스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팻말, 누구나 들어가지도 않는 그냥 작은 팻말 하나 그냥. 이거는 한국인 노동자 터라는 팻말 하나만 달랑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매년 추도식을 열 것이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근데 3가지 조건에서 앞에 2개가 이미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마지막 남은 추도식은 어떻게 진행됐느냐. 이미 진행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도식 부분 사실 이게 이번에 논란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3가지를 다 안 지키느냐, 그나마 하나를 지키느냐. 사실 뭐 하나 지킨다고 해서 그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자, 그나마 하나라도 지켰느냐.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정부가 이번에 불참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다고요. 그래서 일본이 뭐 유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사도광산 이번에 추도식이 있었어요. 네. 한국 정부가 이런 이유를 대면서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우리 유가족들도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일본 정부가 그냥 뭐라고 하면서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했죠. 근데 이 유감이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아쉽다라는 것도 유감이다죠. 불만이다라는 것도 유감이다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전반적인 일본이나 이렇게 분위기를 봤을 때 언론을 봤더니 불만이다 쪽이에요. 불만이다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공개적으로 일본한테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린 이런 것 때문에 우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꿀먹은 벙어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요. 사도광산 뒤통수를 한번 쳐보세요. 뒤통수. 그 검색을 해보면은 모든 언론이
윤석열 정권이 사도강산 관련해서 일본에 뒤통수 맞았다. 이 언론이 정말 많습니다. 일본 정부가 유감이다라는 것이 참 유감이다라는 표현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였군요. 근데 유감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으면 그래도 뭐라도 한마디 있지 않았을까요? 정부에서 뭐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 일본에서는 야 니네 추도식에 참석 안 하니까 유감이야.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니들 우리가 이럴 수 반박을 있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우리 정부는 이후 추도식 계획을 밝히며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 아니 누구가 이제 와서 했다고? 뭘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주고 무슨 타협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뭘 타협하지 않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만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매번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검사들 얘기를 합니다만 마치 검사들이 법과 정의, 뭐 양심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좌고 우면하지 않겠다라고 매번 얘기하지만 매번 엉터리 결정이 나오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그럼 사도강산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재 등재되면서 그 향토박물관 우리가 그 8월달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 향토박물관에 그러면은 무엇이 이었는지 다시 한번 조금만 짚어볼까요? 지난 7월 27일 날 그러니까 그때 일본 대사가 일본 정부는 7월 달이에요. 지난 네. 7월 달에 일본 정부는 사도강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하나를 놓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추모한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찬성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했던 거, 그 앞에 조금 지나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forced to work, 강요당하다, against their will, 뜻에 반하여 이걸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015년도에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당시 일본 정부의 발언이에요. 거기에 저 두 개가 들어갔었어요. First to work, 강요당하다. 강제 노역이다. Against their will.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조선인 노동자들의 뜻에 반해서 끌려왔다. 네. 라는 것을 표현을 했던 것은 2015년도예요. 네.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당시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향토박물관에 전시된 기록물 봤더니 네. 밑에 빨간색으로 나왔었어요. 실제로 아. 전시된 기록물에는 저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픈 강요당한 게 아니라 리크루트먼트. 오픈 리크루트먼트니까 공개된 공채라는 거죠. 모집이네요. 네, 공개 모집. 공채라는 거고 그리고 오피셜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관이 알선했다. 이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자 보세요. 이것도 2015년도에 이거는 사도강산 얘기입니다. 일본이 그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당시에는 forced work 강요당할 거고 뜻에 반해서 그거 끌려갔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강산 이렇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향토박물관에 그 지역 그 내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걸 설치를 할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봤더니 공채였어. 거짓말한 거네, 완전히. 관이 속인 모집한 거네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일본이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짓거리에 우리가 또 당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이에요. 저희가 우리가 8월 달에 이거에 대해서 엄청 네.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전시된 것이 70%가 1946년 당시의 자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인 노동자들이 끌려와서 당한 거야. 이거를 좀 잘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70% 이상이 1946년도 사도강산 그때 당시 작성했던 문서래요. 그러니까 조선인 노동자들을 얼마나 많이 비하를 했겠습니까? 거기에 조선인 비하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네. 저게 지금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있는 문서 중에 하나예요. 조선인은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고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전히 이들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군요. 네, 아주 미개한 인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본인들은 산업혁명 백인들이 시대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노예도 생각하는 노예로 거지. 생각하는 거나 흑인들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참 이런 얘기는 독일이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을 학살하면서 비슷한 표현들을 썼어요. 너무 속상하죠. 그러니까 네. 저렇게 현재 아이카웨 향토박물관에 그때 당시에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대해서 강제징용이 없었다라는 거 외에도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비하했던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추도식은 그러면 그런 내용들도 얘기를 다 하면서 우리가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과거사 뭐 타협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 개소리인가 동문서답 네. 같아요. 한동훈이 맨날 동문서답 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가족의 문제, 가족이 뭐 요즘에 당 게시판 문제가 있는데 그거 왜 세명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아유 뭐 자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서 검사들하고 이 외놈들하고 똑같다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예. 우리 아까 더 웃겼던 것이 우리 글 아까 좀 노란색으로 글 나왔었잖아요. 그 네. 밑에 이제 노란 걸로 표시 안 된 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네. 한일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야 니네도 추도식에 안 왔으니까 나 유감이야 했더니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얘기가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뭘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 아니, 이러면은 뭘 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불만을 표시했는데 우리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굽히는 것밖에 안 되는데? 네. 나 진짜. 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너무 어이가 아이고, 없습니다. 진짜 옆에 있으면 뺨이라 한데 풀을 갈겨버리고 싶어. 너들 월급 받고 국민들을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이렇게밖에 못하느냐라고 하고 싶은 진짜 끌어오르네요. 분노가.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추도식에 같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 이 사람이 정무관이면은 외무성 우리나라 외교부 차관 정도급입니다. 네, 정무차관 정도 되겠군요. 네, 네. 이 사람이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군요. 거기에 근데 그 사람이 사도광산 추도식에 와서 추도사를 읽겠다고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추도사를 읽겠다고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미리 알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 우리가 추도식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거를 짚어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사실 우리를 모욕하는 거다. 네. 이렇게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를 안 했군요. 그러면서 일본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 사람 야스쿠니 시산 참배는 지금 그 전에는 있었지만 이번에 뭐 외무성, 그러니까 외교부 차관 정도 급이 돼서는 안 갔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안 갔어. 그런데 이미 언론에서 간 게 다 표현이 됐었거든요. 이미 예. 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럼 왜 너희들 거짓말하냐 일본? 왜 거짓말하고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야스쿠니 시사 참배한 이 사람을 차관급이 여러 명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언론에서 여러 명 있겠죠. 예. 제가 언론에서 본 건 한 4명 정도급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왜 하필 이 사람을 보냈었냐? 신사 참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을 보냈냐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 자기가 특검으로 떠놓고서는 지금은 특검이 뭐 위헌이다라고 뭐 운운하고 있잖아요. 왜 너 옛날에는 특검으로 떠놓고 이제 와서 특검이 위헌이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나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특검 반대했어 라는 식으로 나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야스쿠니 안 갔어 라고 하는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가 윤석열 정권의 이 대처하고 일본의 대처가 매우 비슷하다. 그러니까요. 진짜 잔존 일본인의 그러니까 후에 딱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근데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뭐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자, 이분 역시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요 저기 와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그 글씨를 텍스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추도식에 와서 뭔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1940년 뭐 보고 그러니까 일본이 만들어 놓은 문건을 보고 공식적으로 이제 네. 오피셜하게 읽은 겁니다. 1940년 전시 노동자 관한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오신 많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오신 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한반도에서 오신, 끌려오신 네, 게 아니라 네. 그냥 오신, 네. 알아서 걸어오신. 네, 그런데 일본 전시 노동자 정책에 따라 왔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끌려온 게 아니라. 네, 지금 이렇게 추도식.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사도광산 강제 노역의 그 자들을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추도식에서 일본 외무성 차관급이 와서 공식적으로 읽은 것이 일본 정시 노동자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정책에 따라 왔으니까. 이거 분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요, 정상이. 네. 그러니까 왜 강제 노동을 강제 노역이 아니라 그럼요. 정책에 따라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 추도식에 안 가는 곳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조용히 있어요. 안 가는 곳으로. 그러면은 일본 전시 노동자 정책이 뭐냐면 자, 일본 전시 노동자 정책 이게 어떤 건지. 그 합법적으로 병합한 식민지 자국민을 전시 동원령에 따라 소집한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아. 네. 합법적이다. 네, 이것이 매우 합법적이다. 자국민이다. 그러니까 본인들 일본의 정책, 일본의 한마디로 만들어놓은 정책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그 조선인 노동자들이 온 거잖아요. 한반도 노동자, 조선인 노동자라고 안 해요. 한반도에 있는 노동자들이 온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한반도 노동자라는 표현도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나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전에는 조선반도 노동자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한반도 노동자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 판결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 네. 이후에 한반도 노동자라고 약간 좀 이렇게 좀 그 희석해서 해준 것들인데요. 일본 전시 노동자 정책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네들이 일본에서 와서 강조하고 얘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 자리에서 추도사라고 지네들은 추도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추도사라고? 네. 근데 결국엔 추도사가 아닌데 이게 전체 원래 짜여져 있는 스케줄에서는 이게 추도사였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너희들 합법적으로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 짜증이 확 날라 그러네. 네. 예. 왜 이런 일이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몰라요. 일본이 뻔히 이렇게 할 거라는 거 사실 충분히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측이 됐는데 왜 이런 일이 또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당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바보처럼 있다가 당하려고 당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됐을 때를 하나씩 보면은 이렇게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왔어요. 네. 예. 뭐 하겠다 그래놓고 안 한다거나 안 해놓고서는 했다고 우긴다거나 또는 뭐 이게 한 거야? 만 거야? 싶은데 자기들은 정성을 다했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매번 또 검사들 하는 얘기 맨날 좌고 우면하지 않겠다 해놓고 실컷 좌고 우면 해놓고서는 아이고, 그랑 답답하네요.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 법과 원칙은 팽개치고 자기들 편한 대로 끼워 맞춰 놓고서는 아우 또 짜증이 또 확 올라오네요. 뒤통수 그렇지 이거는 뭐 뒤통수를 그냥 내주고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제가 그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이거는 추도식인데 원래 당초 계획은 추도사를 와서 읽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추도사가 없는 추도식이었습니다. 아예 추도사가 없었던 거예요. 일본은 아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추도식이라고 추도식이고 추도사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아예 추도사가 없었습니다. 내빈 인사라고 돼 있네요. 네. 여기도. 그러니까 보니까. 일본 정부의 내부 정보를 봤더니 대한민국에는 추도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이제 추도사라고 얘기를 처음에 나왔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 저기 MBC였나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 내부 일본의 정보를 그 자료를 봤더니 추도사 대신 내빈 인사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인사는. 그 일본에서는. 식순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네. 예, 식순이 보니까 보니까 묵념 있고 뭐 게이사 있고 그런데 막상 보면은 내빈 인사네요. 레빈 인사네요. 예, 맞아요. 네. 근데 내빈 인사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무성 정부가 강제 노동자를 아예 뺐습니다. 강제 노동했던 것을 아예 뺐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 사진을 그 영상 이미지는 안 했나요? 그럼 제가 그냥 읽어볼까요? 네. 광산 노동자 중에는 1940년대 일본의 전쟁 중 노동자에 관한 정책의 기초에 한반도에 온 많은 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네, 요거군요. 네네. 네, 요 부분이죠. 네.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광산 노동자 중에는 1940년대 일본의 전쟁 중 노동자에 관한 정책의 기초에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객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 우리가 되게 화나야 되는 게 뭐냐면 곤란한 노동. 저 문구가요. 강제 노역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환경이 좀 열악해서 이거죠. 저걸 추도사라고 하면서 내빈 인사 그 소개로 읽은 게 저겁니다.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을 얼마나 만만히 봤으면은 추도식에서 원래 형태는 추도사라고 했다가 일본 정부에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무슨 뭐 내빈 인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읽은 글이 저거예요. 마치 그거 같네요.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 장례식 혹은 추도식에 가가지고 희생자들 이름을 안 부른 거, 네. 희생자들의 얼굴과 이름이 없는 국화꽃을 갖다 놓고서는 그걸로 추모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참 비슷하네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전체 다 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일본 정부의 지도부는 정말로 사악하다. 1940년도에 일본의 전쟁 중이었었고 본인들의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따라서 한반도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했는데 상황이 좀 열악했습니다. 이런 뻔뻔한 내용을 이거를 추도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추도식에서 이걸 읽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내부에서는 내빈 인사로 그거를 정보만 살짝 바꿔놓고요. 그냥 식수는 그렇게 바꿔놓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최대한 자신들이 자기들 편한 대로만 한 거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추도사라고 그래놓고 자기들은 내빈 인사고 또 해외에 나가서 문제가 되면 우리 했어 라고 손 내밀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하려고 한 거네. 형식적으로 우리는 추도식을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우린 유감이야.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본인들이 그냥 불참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가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윤석열 정부가 정말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김건희 수사 왜 안 했냐니까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아니, 뭘 자기 그러니까 털지도 않았는데 아니 지가 그 검찰총장이 있었으면서 뭘 텁니까? 네. 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눈 가리고 아웅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전 세계를 속이려고 하는, 하여튼 속일 건덕지만 있으면은 속이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똑같아. 행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사악한 정치인들이나, 이 한국의 사악한 검사들이나 동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케어가 다 되는 거예요. 진짜야 열받네. 근데 진짜 열받는 것은 우리가 그 지금 저 화면에 보시면 그 뒤편에 있어요. 제가 순서를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자 일본 입장에서는 강제 노동 뺐잖아요. 아주 당당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 7월 28일 날 우리나라 언론 보도였어요. 요미우리 신문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요미우리 신문에는 이미
강제 노동이란 표현을 안 하기로 한일 간의 합의를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아, 예. 그 기사가 아마 이건 것 네. 같은데요. 자, 이미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라고 하는데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이미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주라도 멍청하면서 아주 그 사악한 것이 7월 달에 강제 노동을 빼기로 마쳤어요. 대한민국에 알리지 않았었죠. 그런데 요미우리 신문에는 이미 강제 노동 빼기로 마쳤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가 다 끝난 상태였으니까 그러겠네. 뻔뻔스러울 수밖에 없네요. 우리는 합의 끝났는데 왜? 라고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2018년도에 제3자 변제,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변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웬 말입니까? 한국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제3자 변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참. 진짜 화가 나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라는 점이잖아요. 일본은요. 본인들이 역사를 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를 시키려고 해요. 지금 군함도 했죠. 사도광산 했죠. 그런데 일본이 모든 걸 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자, 강제 노동자들이 있었던 현장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강제 노역이 있었다는 걸 밝혀야 되는데 이미 앞서 두 건이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요. 도치기현, 네. 일본 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도치기현의 아시오 광산. 아시오 광산을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그 한때 그 전 세계 세 번째로 큰 구리 광산이었대요. 오, 맞아요. 구리 광산이어가지고 맞아요.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한 전쟁 수행에서 큰 어떤 원천이 됐다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게 아시오 광산이죠. 또 도야마현의 구로베댐. 이게 이제 당시 이제 보통 이렇게 구리 같은 거는 정련이나 재련을 할 때 전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구로배댐 이런 데서 수력 발전해가지고 전기를 공급한 거예요. 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언론 보도를 조금만 찾아보면은 아시오 광산에서는 강제 노역 역사는 그 언급은 아예 일본 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1946년도에 일본 후생성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조선인 노동자 2,416명이 강제 노역으로 동원됐다. 근데 그 역사를 아예 네, 그런데, 본인들이 적어놓은 것도 빼버리는군요. 근데 이번에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내잖아요. 네. 이걸 아예 빼버렸습니다. 아예 뺐어요. 본인 일본 스스로가 1946년도에 그 후생성에서 스스로 밝혔던 내용조차도 아예 제거하고 제안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야마현의 구로베댐, 저는 일본을 잠깐 한 번 갔다 온 게 다여서 일본을 잘 몰라요. 그 구로베댐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저는 일본을 좀 교과서로 좀 아는 상황인데 그때 또 찾아보니까 지금 이번에 그 댐 건설에요. 그때 당시 댐 건설에 1,000명 이상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동원된 것으로 우리가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증언이 나오면은 벌레 취급을 했다. 그러니까 네, 조선인 노동자들을 벌레 취급했다라는 증언이 지금 역사적으로 다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요, 그 구로베댐 높이가 조선인 노동자들이 벌레 취급을 하면서 그 댐을 건설했잖아요. 3,000m급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저는 여기서 조금 소름 돋았던 게 일본에서 가장 험난한 강이래요. 여기에 그 구로베댐에 그 댐을 건설한 거고 벌레 취급보면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가서 그렇게 강제 노역을 당했는데 일본의 제안서에는 그런 것이 한 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지들 잘나서 지들이 이렇게 됐다라 생각하는 거니까 사실 일본이 지금과 같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인들을 착취한 그 대가 그로 인해서 저 자리까지 올라간 것인데
그걸 쏙 빼버리고 지들 잘나서 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너무 화가 나는 게 이게 엄청난 오래된 역사가 아니고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인 그러니까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요, 강제징용에 끌려갔다가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왔다. 뭐 한 마을에서 10명이 잡혀갔는데 5명이 살아왔고 그나마 성한 사람은 3명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제 좀 할아버지들, 그때 연세 환갑 막 되셨던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제 돌아가시고 뭐 몇 분 안 남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옛날 아니에요. 아직까지 엄연히 살아있는 역사예요. 역사도 알아하고 현재 진행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일본은 윤석열 정권이 버티고 있는 도중에 이것을 막 추진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네스코 등재이기 때문에 이제 제안서를 올렸으니까 바로 추진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희망 섞인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것도 추진이 더 되기 전에 세계적으로 왜 그 세계 문화유산 등재하는 위원회에서 네. 21개국에서 다 만장일치로 사도광산이 등재가 됐다고 했잖아요. 물론 조건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대했으면 안 안 되는 됐겠지만 거예요. 예. 그래도 조건이 붙어서 그 등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이 두 곳도 등재되기 전에 이거를 윤석열 정권이 빨리 내려와야 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갑자기 생각난 게 그 이번에 우리가 추도식에 가지 않았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얘기가 보도 중에서 하나가 진짜 이 나쁜 새끼들이라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유가족분이 9명이 살아 계신데 유가족이. 근데 그분만을 따로 모시고 25일 날 추도식을 별도로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대안입니까? 그 뭐, 아주 못된 새끼 아닙니까? 뭐 하려고 그런 걸 해? 아니 우리가 추도하는 거는 백날 첫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일본에 막 강하게 항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조용히 있다가 우리 유가족이 지금 9분이 남았는데 우리가 25일 날 별도로, 그러니까 25일이면 어제였겠네요. 별도로 추도식을 가질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충 돌아가는 판때기가 뭔지는 대충 알겠네. 이게 그 우리나라 외교부 공무원들이 장차관 안 올라가고 국장급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국장급이나 일선 공무원들은 요러면 안 돼. 어떻게 좀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한 있는 거네요. 건데 그러네요, 장차관급으로 올라가야지 뭔가가 강한 아. 액션이 나오는데 끝까지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국장급에서 대충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니까 그나마 우리는 최대한 해보자 라고 하는 수준인 겁니다. 그나마 외교부 공무원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곧 어찌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나마 이랬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지, 안 그랬으면 이 추도식 자체도 없었을 수도 있겠네. 윤석열 정권이라는 데가 이런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매번 느끼는 겁니다만 왜 이런 짓을 할까? 이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의 아버지 윤기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핍박받거나 그렇게 아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뭘 핍박을 받아요? 그렇죠. 무슨 뻔하잖아요. 뭐 무슨 핍박을 그러니까 받았겠어요? 자신들이 독고다이 주인으로 올해 단독 주주로 대주주로 이렇게 쥐고 흔들지는 못하였으나 2대 주주 정도로 할 수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일본에 대해서 그 불쾌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이 없는 거고, 사실 이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게 박근혜도 보면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사도광산 건도 그렇고 이번에 그 뭐 몇 가지 상황을 보면 다 결국 이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거나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 부모들이 뭐 하던 사람이냐? 아유. 일본 에서도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인 거야. 장학금 받았던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일본 육사에서 그 교육받고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얻어내야 된다, 우리가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역사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받게끔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비굴하게 하는지 정말로. 그러니까 걔네들은 빨리 그런 물러나야 역사를 됩니다. 모르는 거지. 자기들은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죠.
공부도 안 하나 봐. 지금 팩트가 다 남아 있잖아요. 팩트가 남아 있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주장을 해야 돼. 그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너무 화가 나요. 더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일본에서 왜 아키코 외무성 장관을 안 그래도 네, 정무관을 보냈느냐. 이 양반 말이 되게 많던데. 네. 근데 저분이 물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과거에 걸그룹 당시에 세미 누드집을 발간을 했다, 뭐 이렇게 걸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표현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세미 누드집을 그 예전에 걸그룹 때 저걸 낸 거는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네, 뭐. 그건 굳이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네. 몸매도 예쁘고 이뻤어요. 그럼 비판은 안 하겠다. 네. 그럼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호사카 유지 교수가 방송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일본의 정치인들의 내막을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 정치인들과 일본 정치판, 정치 평론가들이 되게 많죠. 그 세계에서는 저 정치인을 호사카 유지의 그 평입니다. 정치인은 약간 머리 나쁜 사람, 머리 빈 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평을 한다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피에로 같은 사람이네요. 피에로, 좋은 표현인데요. 꼭두각시, 네. 괴뢰. 피에로가 꼭두각시고요. 그게 네. 아니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 그 한자로 쓰면 괴뢰예요. 아니 여성을 너무 비하한 걸로 저는 들었는데 꼭두가시나 삐에로 괴뢰라고 표현해 주니까 갑자기 표현이 되게 좋네요. 아무튼 표현은 그게 되게 험악한 표현인데 괴뢰인데 괴뢰. 왜냐하면 우리가 여성 비하 표현을 하면 너무 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인인데 그러니까 머리 나쁜 여성으로 표현을 그렇게 그 평이 나 있는 사람이래요. 본인들도 뒤에서 그렇게 조롱을 약간 하는 그런 여성 정치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이 추도식에 보냈다는 거네. 그러면 애시당초 추도식 자체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그렇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추도식 자체를 아예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냥 그래 우리나라에서 이런 평을 받는 사람 당신 가서 그래 그 추도식에 가서 추도사 같은 거 추도사는 아니고 내빈 인사였죠. 네. 그렇지만 그거 가서 읽어.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요구했던 그 사도광산에 관련된 추도식을 대한민국이 처음에 요구를 했잖아요. 이걸 네. 해마다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첫 추도식이라고 했던 일본이 얼마나 이 행사를 조롱하기 위한 것인지 이면에는 그런 것이 깔려 있다라고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일본의 이 정치판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참, 그런데 윤석열은 네. 대응도 안 해요. 지적도 안 하고 조용히 있잖아요. 그러면서 글쎄. 유가족 9분 데리고 따로 그냥 추도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거, 원래 이런 멍청한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도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거부권 또 행사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할 줄 아는 거 오직 그거, 거부권. 그거밖에 없는 거지. 아니, 그렇게 거부권 행사 잘하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왜 거부권 행사 한 번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로. 그러네요. 정말 그러네요. 우리나라 입법부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권을 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까? 네. 진짜. 진짜 화나네요. 정말로. 그나마 기시다 일본 총리가 물러나서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보니까 기시다가 윤석열 이렇게 후려쳐 먹는 걸로는 참 유능하던데. 기시다도요, 일본에서 후려쳐 바보 취급받는데요. 근데 그래요? 그 바보 취급받던 기시다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윤석열을 뒤통수 치는 거라고. 그래요? 기시다 지지율이 최종적으로 16%로 네네네. 끝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그보다 더 낮았을 거라고. 오죽했으면 퇴임하기 직전에 한국을 방문했겠냐고. 그러네요. 기시다가 트럼프하고 골프 치면서 엎어진 사람이 기시다죠? 네, 그렇죠. 아베죠. 아베였죠. 네. 갑자기 착각했네요. 하여튼 맞아, 아베는 그런 짓을 하고 네. 기시다는 정말 바보 취급을 받는 사람인 거고요. 네, 아베는 이제 저 세상 간 사람이라 이제.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것이 왜 나왔냐. 네. 우리가 그 기시다가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게 언제 나왔냐면요. 2018년도, 우리나라 10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강제 동원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나온 겁니다. 아하. 한반도 출신 노동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강제 동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강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겁니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 네. 강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2018년도 대법원 판결 이후에 나온 거예요. 일본이 그동안 썼던 징용공이라는 표현보다도 더 못한데요. 그럼요. 징자는 거기 징자가 같이 사실은 이렇게 강제성을 띠는 표현이거든요. 네네. 징용공이라는 것 자체가 강제로 끌려왔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 표현보다도 못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마치 독일이 그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유태인 문제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네, 유태인 그런 거예요. 학살이 아니고 유태인 문제다. 유태인 문제다. 2차 대전 당시 유태인의 그렇구나. 문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오, 정말 그랬으면 아마 난리 났을걸? 매우 적절한 표현을 하셨네. 이거 어제 써먹어야겠네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좀 찾아보시면 한반도 출신 노동자 이런 표현을 윤석열 정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트럼프와 골프 쳤을 때 그 넘어지는 엎어지는 쇼를 했던 아베 신조는 뭐라고 했냐면요. 네.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보다 더 이거는 아예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구조선반도니까. 네. 구조선반도니까. 조선반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국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조선반도에 있는 어떤 종족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종족. 네, 조선반도에 있는 출신의 어떤 종족들이 우리나라 일본에 와서 강제가 아니고 이것은 노동을 한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종족. 네. 표현으로서 들어본 것 자, 같은데. 그쵸.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교수 저자 이영훈 교수하고. 뭐 류시춘 이런 사람. 네. 반일 종족주의. 이것이 지금 다시 우리나라 말고 오히려 일본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내 학자들이. 왜 반일 종족주의라고 했냐. 종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부족, 종족이잖아요. 이게 종족은 자연 발생적인 부족 개념 이런 그러니까 토착적인 어떤 부족 개념이에요. 정치적인 의미가 좀 덜합니다. 근데 민족이 되면은 우리는 민족 국가를 달리 표현하지만 국가로 표현을 한 거죠. 내셔널이라고 괜찮아요. 네이션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되면은 내셔널리즘이 돼가지고 정치적인 의미, 국가 체제라든지 이런 어떤 근대화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종족이 되면은 대단히 원시적인 의미가 되거든요. 그 종족주의, 부족주의가 아니라 트리벌리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 사람들은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종족 단위, 부족 단위로 한반도에서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일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2024년도 대한민국의 민족도 아닌 것이 민족인 네. 척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대한민국을 대해서 일본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정말 못된 놈들이네. 야 이게 마치 그거잖아요. 아프리카 흑인들 데려오면서 걔네들은 종족 단위로 흩어져 있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일본이 종족 단위로 흩어져 있는 애들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잘못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네. 그러니까 그 반일 종족주의 그 책을 보시면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근데 굳이 그거를 막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 내용을 하자면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조선반도에 있는 노동자들의 강제성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일제 근대화를 통해서 조선이 근대화됐다.
일본을 통해서 일제를 통해서 근대화됐다라는 주 내용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이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 내용에는 그때 조선 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종족이었다, 부족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극히 멸시를 네.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네요. 네. 그러니까 아베는 계속 조선반도,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국가가 있어서 강제징용된 게 아니고 조선반도에 있는 종족들이 강제성 없이 와서 일했다. 마치 그거 같아요. 월리 원카라는 거요. 월리 원카와 초콜릿 공장인가? 거기에 보면 움파스 룸파스족 예, 자발적으로 오잖아요. 예, 딱 그런 분위기네. 그 종족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 예. 그러니까 약속했던 것도 당연히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도 했던 이 짓을 2024년도에도 또 이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시오 광산 그리고 구로베 댐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눈 정답. 뜨고 코 베이고 귀 베이고 다 아는 거네요. 정답은 하나예요. 윤석열 정권을 빨리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2년 반 조금 안 남았는데요. 2년을 넘게 남은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빨리 이대로 물러나야 가면 나라 합니다. 거덜날 것 같아요. 진짜 이러다가 조만간에 우리가 또 정술국치 같은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막 경제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뭐 경제 활성화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을사년이 다 돼가는데. 빨리 물러나게 해야 된다. 예. 지가 지발로 지는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제가 폄하한 게 아니에요. 네, 윤석열이 그들이 이끄는 만들어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지가 지발로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퇴진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투쟁 의지를 또 네. 가지게 되네요. 이제 토요일마다 더 열심히 투쟁을 해.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민들 이렇게 너무나도 투쟁하게 하고 좀 정치권에서 이거를 좀 잘 요령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투쟁은 투쟁대로 막 열심히 하고 국회에서도 지금하고는 다르게 특히 민주당에서 좀 요령껏 좀 더. 저기 누구죠? 지금 아이고 누구요? 아니 그 여당 대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한동훈이? 동훈이. 예. 동훈이 좀 잘 꼬시면 될 것 같아요. 동훈이가 요즘 너무 화가 나 있잖아요. 잘 꼬시면 될 것 같아요. 걔 멍청해가지고 그것도 못해. 그래? 많은 거 바라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만족되는 것만 잘하는 애야. 네. 그렇군요. 네, 그건 알겠습니다. 내가 잘 알지. 아무튼 투쟁. 네. 참, 오늘도, 또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얘기를 그랬나요? 했는데요. 예. 뭐, 결론은 또 하나네요. 빨리 좀 끌어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이 새끼는 빨리 끌어내야 된다가 정답입니다. 지금 뭐 경제도 엉망이고요. 이대로 가면 나라 거덜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또 열심히 취재를 하시고, 주말에는 또 투쟁하시고. 투쟁. 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